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게 새 뉴스예요. 법무부 장관 임명날 추미애 측근을 수사한 검찰.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전략 공천을 결정한 추미애 당시 당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초로, 임동호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송초로 전략 공천, 마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대로 당대표가 왜 공천을 결정했느냐. 이거 선거 개입이다. 한국당은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검찰 어제 사건 배당 후 추미애 당대표의 비서실 A 부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A 부실장은 2017년 10월 11일이에요. 12시 송철호와 오찬 이런 일정을 소화했던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수건 사업을 논의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송철호 시장이 추미애 당시 당대표 측근과 선거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송철호 캠프 관계자는요. A 부실장이 추미애 당대표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장모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해줬다. 라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소개 이후 청와대와 송철호 캠프와의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 부실장은요. 2018년 5월에 송철호 선거 캠프에 합류까지 합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을 의심합니다. A 부실장이 당시 민간인인 송철호 시장에게 청와대 관계자를 소개해준 그 배경에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한국당이 고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공교롭군요. 일단은 김 장관님. 네. 상당히 공교로워요. 네. A 부실장. 울산 시장 관련돼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다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뭐 정부는 장관들도 가고 청와대가 뭐 김기현을 하명 수사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은 원래 정치나 선거를 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후보와 자리를 만나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시점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과의 행사에 그 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 인사까지 불러내지 않았냐라는 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인이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내서 자기가 앞으로 출마하게 되면 하게 될 그런 공약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후보가 된 다음에도 후보가 직접적으로 청와대 인사랑 접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한 게 바로 추미애 당대표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공식화되고 공개화된 일정으로 한 게 아니라 밀실에서 청와대와 연결해주는 작업을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보낸 부실장이 하고 많은 자리 중에서 당대표 부실장을 하다가 선거를 앞둔 5월에 바로 도와준 송철호 후보의 정무특보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개 시도도 다 있고 그리고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그럴 경우에는 있는 사람도 당대표실에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딱 맞춰서 그때 함께 만나고 거중 작업을 했던 사람을 송철호 시장에게 자기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의 나 대신 간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추미애 대표가 역시 송철호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나가서 유세에서도 뭐를 계속 강조했냐면 문심이 송심이고 송심이 문심이다 라고 거의 동일시하는 유세를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장을 보내서 이렇게 한 거는 정당한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밀실에서 간섭한 거. 이미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측근 기관들이 한 걸로만으로도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거보다 덜한지 중한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지금 의혹이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의혹은 아니 지금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강한 법무부 장관 보내서
사실상 청와대를 향한 수사 못하도록 수사팀 해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본인의 의혹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이거 뭐 정기 인사라고는 합니다만 수사팀을 해체하는 작업 일단 이 수사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시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뭐 만약에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단독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그건 단독 전략 공천은 이제 당에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측근 자체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이라는 거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업무일지, 그러니까 송병희 부시의 업무일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사람의 어떤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게 유행이도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좀 맞물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한번 입장을 제가 한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해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 아니면 내부적인 개혁이 있는데 일단 법적, 제도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공수처법 통과됐죠. 또 패스트트랙 고디슨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수사 관행이랄지 수사 조직 문화랄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조 전 장관이 장관 된다면서 다 고치겠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도 다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과연 검찰 개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현재의 윤석열 사단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나 여당은 적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 아이러니컬이 있죠. 적폐 수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결국 적폐 수사한 주체가 적폐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가장 개혁의 방점은 바로 윤석열 사단의 아까 뭐 인사를 통해서 묶는다고 했는데 저는 묶는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단한다고 생각해요. 절단이다. 그럼 아무리 총장이라 할지라도 수족이 잘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어떤 큰 수사 자체는 중앙지검에서 할 수 있는데 예.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각이 쓰는 사람이 임명이 돼버리면 예. 총장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못한다. 그렇죠.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바지 사자라고 하는 것처럼 단지 총장으로서 어떤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수사에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인사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솔직히 개인적 감정은 윤석열 총장에서 약간 동정심이 가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동네북되고 있잖아요. 동네북이다. 패스트를 기소했는데 야당도 뭐라고 하고 여당도 뭐라 하고 또 언론이랄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좀 몰린 그런 형세인데 과연 저게 정의로운 것인지 예.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건 다 판단해 보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겨두겠습니다.